그렇게 정리를 근데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 나간 여론조사는요.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인데요. 이제 표본 오차는 이제 화면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 시점이면 안철수 전 의원이 그 군의 복귀 부분이 알려진 귀국 이유이기 얘기가 때문에요. 계속 나올 때죠. 그러면서 살짝 이제 그런 어떤 여론에 약간 반영됐다는 이제 분석도 가능할 것 같죠.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, 안 전 대표 공항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비론, 양쪽을 다 비판하는 시각이었는데 그중에 특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결이 좀 더 강했다라는 이제 진단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뭐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진단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안 하지만은 여전히 좀 그거는 뭐 평가는 낮은 것 같아요. 아니 그건 뭐 저 본인들의 해석이니까 네. 영향이 있고 없고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역시 그 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 민심이 어떻게 그 이제 자리 잡느냐 하는 거기 네.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. 이제 엊그제 왔는데요.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연초에 그 자기 그 좌파 의원들 그 모임에 왜 그 메시지를 보냈잖아요. 거기에 그 이 마크롱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자기 그 좌파 의원 한 명도 없었다는 네.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. 뭐 네. 여러 가지 다른 뭐 제가 읽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제3지대 이른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적으라고 얘기하죠.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이 천하 삼분론이라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전화 3분지게. 천하 삼분지계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확고하게 나는 그 이 세 토막으로 우리 정치를 나눠서 가겠다.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아직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 네. 거는 지금 저 초기 단계인데 어쨌든 4%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조사의 또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자유로 답을 하게 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문을 주고 네. 누구누구를 해서 하라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 이 바람이 어떻게 커질지 작아질지 저는 호남도 아까 뭐 1%라는 네. 얘기가 나왔는데 예, 말하자면 근데- 호남 내부에서도 그 말하자면 호남을 좀 바꿔야 한다는 알겠습니다.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. 그런데 네. 조금 전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. 정권을 잡기 전에 지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바른미래당 안철수 의원계는 8명이나 있잖아요. 그중에 7명은 비례대표고 한 명은 8명이나. 배치인데 그 얘기를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. 그럼 뭐 당에서 제명당하지 않는 이상은 탈당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? 듣는 의원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뭐지? 그러면 탈당해서 그냥 오라는 이야기야?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른바 안철수 예. 계 안에서 교통 정리가 되고 하는 이야기인지 뭔지가 지금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제가 그 감지한 바로는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별로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게 횡적 그렇죠. 소통을 그런 말하는 점에서 건가요?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뭐 없는 예를 들어서 봉건적인 표현으로 지침을 줬다든지 네. 내지 어떤 뭐 그러니까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는 흔적은 어디에서 지금 포착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. 오히려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심중을 그냥 헤아릴 뿐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면서 스탠스 정하기 참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던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사인 교환은 안 됐던 것 같고 네. 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.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게 또 한 명이 있습니다.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손학규 대표 의중이 뭔지를 지금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. 네. 조금 전에 한번 그러니까 취재차 전화를 한번 하고 왔더니 손학규 대표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어봤더니 모른다. 뭐 전혀 입을 열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.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. 그래서 만나봐야 알 것 같다. 두 사람이 만나봐야 네. 결국은 일단 바른미래당 복귀해서 그러니까 간판을 다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갈지 아니면 복귀 안 하고 그냥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또 딴 살림 차릴 건지 네. 일단 두 사람이 만나보는 게 아마 분기점일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그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어요. 물론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 그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네. 편하죠. 왜? 지금부터 이미 100억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부터 이 총선 때까지 100억이 더 나온대요. 예.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사실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. 네. 그 시드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종잣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만약에 그 어떤 그 타협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좀 스무드하게 아주 순조롭게 이제 저게 되겠죠. 그 당을 네. 인수해서 리모델링이 될 텐데 이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. 그 손학규 대표도 저도 이제 오늘 좀 알아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. 다만
이 정치력을 우리 이 정치력을 안 전 대표가 발휘를 해서 예. 적절히 예우하는 모습. 그러니까 이번에 공항 들어와서 왜 예. 절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호남 분들한테 상당히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네. 표현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전보다는 조금 성숙해진 부분은 있어요. 분명히. 네. 메시지나 행보 관리에.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잘 연출하고 좀 이렇게 예우하면서 그동안 당 지키느라 고생하셨다는 정도를 보여주면 알겠습니다. 좀 조금 순조롭게 가지 자연스럽게 않을까. 바로 그게 아. 포인트여서 앞서서 손학규 대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분들이라고 복수형을 그러니까 썼다라는 점을 환기시켜드린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과연 그렇게 뭔가 그런 모습을 할까?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어제